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자동차나 혹은 낡은 일기장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 물건은 5년 전 혹은 10년 전에도 지금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졌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어떤 대상이 가지는 가치와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라는 거대한 종족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완벽하고 극적인 예시가 바로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입니다. 수십억 년 동안 달의 겉모습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차가운 암석 덩어리를 바라보는 인류의 시선은 시대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진화해 왔습니다. 감히 닿을 수 없는 신앙의 대상에서 강대국들의 자존심이 걸린 정치적 전리품을 거쳐 이제는 인류의 생존을 책임질 우주 광산이자 전초기지로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달의 의미를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 거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해 봅니다. 시간을 거슬러 아주 오랜 옛날, 문명이 태동하던 시기로 가보겠습니다. 농경사회를 살아가던 우리 조상들에게 달의 위상 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결정짓는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인 시계이자 달력이었죠. 전기가 없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달빛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조종하고 인간의 신체 주기와도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달의 움직임은 고대인들에게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마법적인 힘으로 여겨졌습니다. 내일의 날씨조차 예측하기 힘들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오르고 기우는 달의 주기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섭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처럼 달은 인류에게 무조건적인 경애와 숭배를 바쳐야 하는 거룩한 신앙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밤의 어둠을 기괴하게 밝히는 보름달의 빛은 사람들에게 알 수 없는 미신과 원초적인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어 단어 중 미치광이를 뜻하는 루나틱이 라틴어로 달을 뜻하는 루나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 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거대한 보름달이 뜨면 그 기운이 사람의 뇌수를 흔들어 이성을 잃게 만들거나 숨겨진 광기를 끄집어낸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늑대인간 전설이 보름달과 얽혀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이토록 굳건했던 맹신과 공포의 성역은 1609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직접 만든 망원경을 밤하늘로 향하면서 마침내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렌즈 너머로 확대한 달은 매끄럽고 신성한 신의 구슬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운석 충돌로 파이고 찢겨나간 흉터, 즉 크레이터로 뒤덮인 차가운 암석 덩어리의 민낯이 인류에게 처음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1609년 갈릴레오의 망원경이 달의 민낯을 밝혀낸 지 약 360년 후 인류는 마침내 그 차가운 암석 덩어리에 직접 발을 내딛는 기적을 이뤄냅니다. 1969년 7월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 남긴 첫 발자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과학적 도약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피땀을 쏟아부었고 우주 비행사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달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용기가 닿을 수 있는 물리적인 성취의 무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토록 위대한 성취를 이뤄내고도 왜 인류는 1972년 아폴로 17호를 마지막으로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다시 달에 가지 않은 걸까요?
기술이 퇴보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해답은 당시 아폴로 계획을 미친 듯한 속도로 밀어붙였던 근본적인 원동력, 바로 미국과 소련의 피말리는 냉전시대 체제 경쟁에 있습니다. 당시 두 초강대국에게 달은 인류가 영구적으로 정착해야 할 거주지나 자원의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차지해야만 하는 가장 거대하고 상징적인 정치적 전리품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저곳에 깃발을 꽂느냐, 오직 이 거대한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은 현재 가치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성조기가 달에 꽂히고 미국의 승리로 우주 경쟁이 막을 내리자 역설적으로 달을 향한 대중의 열기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정치적 명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인류의 한계를 부순 위대한 도약이었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곳에 영구히 머무르기 위한 장기적인 플랜은 부족했던 시대적 한계. 결국 우주비행사들의 숭고한 발자국과 깃발만을 남겨둔 채 달은 또다시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텅 빈 고요 속으로 잠겨들고 맙니다. 텅 빈 고요 속에 잠들어 있던 달을 향해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인류는 다시 거대한 로켓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르테미스 계획의 목적은 과거처럼 단순히 발자국을 남기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완벽한 영구 거주와 자원 채굴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는 곳은 바로 달의 남극 분화구입니다. 영원히 햇빛이 들지 않는 이 영구 음영 지역에는 막대한 양의 얼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얼음을 녹이고 분해하면 인류가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는 물론이고 로켓의 훌륭한 연료가 되는 수소를 엄청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중력을 뚫기 위해 지구에서부터 무거운 연료를 잔뜩 싣고 출발하는 대신 달에서 연료를 가득 채워 화성이나 심우주로 쏠 수 있는 완벽한 우주 주유소가 세워지는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달은 21세기의 진정한 엘도라도, 즉 황금의 땅입니다. 대기와 자기장이 없는 달 표면은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을 그대로 맞았습니다. 표면 얕은 곳에는 완벽한 청정 핵 융합 에너지의 원료인 헬륨3가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단 100톤만 채굴해 와도 인류 전체가 1년간 사용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미래 핵 융합 기술이 완성될 때를 대비한 꿈의 자원이자 스마트폰과 첨단 무기 제작에 필수적인 희토류가 오염 걱정 없이 널려있는 노천 광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올려다보던 옥토끼가 살고 소원을 빌던 낭만적인 달은 이제 없습니다. 지금 저 우주에 떠있는 차가운 암석 덩어리는 치열한 과학기술과 자본이 격돌하는 21세기의 골드러시 현장이자 언젠가 맞이할지 모를 지구의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비상구입니다. 지구라는 단 하나의 바구니에 인류의 모든 생존 가능성을 담아두는 것은 우주적 관점에서 너무나 위험한 도박입니다. 소행성 충돌이나 돌이킬 수 없는 기후재앙, 극심한 자원 고갈 앞에서 인류라는 종족이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달은 더 이상 닿을 수 없는 신앙의 대상도, 강대국들의 거대한 경주 트랙도 아닙니다. 인류가 지구라는 좁은 요람을 벗어나 화성으로, 그리고 더 깊은 심우주를 개척하는 다행성 종족으로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딛고 일어서야 할 첫 번째 징검다리이자 우리의 두 번째 요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하늘에 뜬 달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저 빛나는 잿빛 표면 위에서 지구를 올려다보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